네, 글로벌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의 유동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 서머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중국의 정책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부분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지금 미국 3대 지수를 보고 있으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죠. 네. 다우존스는 35,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또 S&P 500은 연초 대비해서 거의 18% 상승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인 4,4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거의 뭐 15,000포인트 근처에 왔고요. 네.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15,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또 중소형주도 좀 쉬어가다가 최근에 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썸머 랠리는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보시면 어쨌든 미국은 불을 뿜듯이 썸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중국발 위기설도 나왔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계속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년 동안에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왔고 또 최근에는 제 이름을 달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의 시기적인 타이밍을 놓고 보면 썸머 랠리가 대부분 일어났고요. 보통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5월 말 6월 초부터 9월 초까지는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초순 중순까지는 계속 미국 수익률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잔존가치 모델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봅니다. 보면은 S&P 500의 상승 여력을 계산했었을 때 지금 3.8% 정도의 상승 여력, 이것이 아마 올해 9월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중기적으로는 12% 정도 되고요. 또 2023년 하반기까지는 35.6%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적어도 9월 초순 중순까지 기다리고요. 네. 또 차익 실현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시기에 겨우 한 20% 정도만 하자. 왜냐하면 길게 보면은 계속 지수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똑같은 부분을 나스닥을 보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9월 초순 정도까지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7.5%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 그리고 또 1년을 놓고 보면 18.5%, 또 2023년 하반기까지는 거의 40%가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9월 초까지는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좀 유지를 시키시고요. 그리고 좀 쉬어가다가 올해 11월 달쯤 되면 또다시 적극적인 매수 패턴을 가지고 2023년 하반기까지 좋게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어도 한 달 정도는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조언을 들어봤고요.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자, 중요한 게 실적이겠죠. 그렇죠. 지금 계속 썸머 랠리를 이어가는 이유는 결국 기업들의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 4분기에 물가 상승률과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상당히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1, 4분기에 보면 2.9%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랐어요. 2, 4분기는 더 많이 올라서 6.7%나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갔다면 순이익 마진율이 떨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순이익 마진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역대 최고치였던 1, 4분기인데 12.8%나 돼요. 네. 2, 4분기에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겨우 0.4%포인트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데 아까 보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자그마치 거의 4%포인트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물가로 전가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의 펀디멘탈이 튼튼하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기업의 마진율이 유지가 되고 또 경제 성장률이 명목상으로 연간 4에서 5% 정도 증가를 하면 충분히 기업들의 ROE가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고,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데 좀 장기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과거 경제 사이클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자, 지금까지 보면 경기 침체를 딱 2달을 했어요, 미국이. 그리고 나서 작년 4월 이후에 다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 1년 2개월, 3개월이 지난 상황인데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냐면 미국 S&P는 경기 시점의 저점, 경기 침체의 저점이었던 수준 대비해서 약 10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온 그때 시기부터 지금까지 약 한 5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과거의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왔던 시기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980년 1월부터 80년 7월 경기 침체 기간 이후를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약 경기 침체 저점 대비해서는 257% 올랐고요. 또 오른 기간은 자그마치 7년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고 나서는 177%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 빠져나오고 나서 51% 올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직까지 한참 더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겨우 1년 3개월 지났으니까 지난번 이 사이클 때는 5년 넘게 올라갔으니까 향후 약 4년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연간 환산으로 계산해 보니까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1년에 약 한 11% 정도 복리로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990년 7월부터 91년 3월까지의 경기 침체 구간 이후의 모습인데요. 이때는 경기 침체 바닥 대비해서 자그마치 420%나 올랐고요. 그다음에 경기 회복 시점 대비해서는 308%나 올랐고 또 상승 구간을 자그마치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때와 비교하더라도 아직도 한참 더 S&P가 올라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고 연간 환산으로 하면 향후 앞으로 8년 동안 매년 11%의 복리 상승률이 나온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마지막으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 경기 침체 구간 이후의 시장 흐름을 한번 보시면 약 바닥 대비해서 220% 오르고 한 20% 하락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회복 시점 대비해서는 약 138% 올랐어요. 지금 현재까지 51% 올랐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얼마 정도의 기간이냐? 향후 추가로 한 5년 정도, 4년에서 5년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걸 결론을 내려보면 지금부터 2023년 말까지의 어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는 네. 계속적으로 시장이 한 자릿수가 아닌 두 자릿수 상승률을 향후 2년 정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차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대세 하락장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약간의 조정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 트렌드를 살펴봤을 때는 꾸준히 우상향을 두 자릿수대로 그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유동성 장세다라는 말이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요새는 약간 잦아든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입장입니까? 유동성에 대해서는. 네. 자, 유동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M1이나 M2 증가율도 있지만 지금 대차 대조표, 즉 미 연준이 얼마나 이 자산 매입을 하느냐 하는 네. 부분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듯이 금융위기 시에는 1.35조 달러였는데 지금은 4.1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약 3배 수준이고요. 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아마도 고점은 9.1조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과거 금융위기 대비해서 4배 수준인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이 유동성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은행권이 할 일인데 은행권의 이 예대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출을 많이 늘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의 10년 빼기 2년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이 수준을 보시면 딱 정확하게 1%포인트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미국 은행권이 아주 과열되게 대출을 많이 늘리지도 않을 것이고 아주 또 경기 위축 상황으로서 대출을 안 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한 5% 정도의 네. 대출 증가율, 여신 증가율이 나올 겁니다. 지금 딱 보시면은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도의 여신 증가율이 이어진다면 향후 3, 4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 명목 GDP 성장률이 연간 단위로 한 4, 5% 정도가 이어지고 이에 따라서 골디락스 구간이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글로벌 부채 관련한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역시나 높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제가 계속 긍정론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도 좀 비관론을 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채인데요. 제가 북경의 리서치 센터장으로 갔었던 2011년, 13년 때에도 네. 계속해서 중국이 어느 시점에서 터질지 하는 부분을 이 부채를 보고 판단을 했어요. 그때도 안 터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도 당장은 안 터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중국발 위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중 어떤 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만 예. 계속해서 중국은 자기의 펀더멘탈을 높여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정부 부채 비율과 기업 부채 비율, 가계 부채 비율입니다.
지금 정부 부채 비율로 보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가 일본과 그리스예요. 과거에 그리스 사태도 있었죠. 그다음에 기업 부채 비율로 보면은 프랑스와 중국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숫자를 보고 있으면 이게 위기가 터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당이 어떻게 보면 기업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중국의 기업 부채와 정부 부채 두 개를 더합니다. 그 숫자와 미국의 두 개를 더한 숫자와 비교했었을 때 어느 정도 높냐? 네. 지금 미국은 한 190% 정도 되고요. 중국은 한 2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 정도 더 높아요. 자,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중국 정부의 리스크가 중국의 위기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결국은 미국의 금리가 얼마나 언제 빠르게 올라가느냐. 또 그리고 나서 이에 따라서 달러가 얼마나 강세로 가느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과거의 달러 지수를 보시면 일본의 자산 버블이 생기고 플라자 합의로서 깨지었을 때 일본이 경쟁력을 이때 잃죠. 네. 그때도 보시면 달러가 160까지 치솟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닷컴 버블 붕괴가 일어났었을 때 아시아 강대국들이 힘을 잃죠. 예. 이때도 마찬가지로 달러가 120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92~3대란 말이죠. 아직까지는 미국의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안 나오죠. 그렇죠. 여기도 또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세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금리를 어느 순간에는 빨리 올릴 거고요.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초강세로 갑니다. 자, 이때는 중국발이든 일본발이든 어떠한 대외적으로서의 위기가 네. 터질 수가 있어요.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도 보면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잖아요. 네. 또 그것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데 적어도 2023년 말까지는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매력도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지금 우리가 판단해 보면 선진국들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두 자릿수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네. 여기에 또 신흥국도 보면은 원자재 강대국이든 제조 강대국이든 다 거의 뭐 20% 가까이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글로벌 소비 시장의 두 축인 중국과 미국, 특히 미국의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굉장히 계속 좋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임금 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7% 연간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개인 저축률을 보시면은 12.4%나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터지기 대비해서 약 5%포인트나 높아요. 그리고 또한 미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겨우 79.5%로서 아직도 훨씬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소매 판매 증가율이 연간 적어도 3.5%에서 4% 정도가 나타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여러 국가들이 마진이 유지가 되고 상승 여력이 유지가 되고 ROE가 유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서머랠리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점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